찾아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미국에서 홀로 지내며 석박사 학위를 이수하고 한국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리고 텍사스 주 정부 재활상담사로 활동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참 대단한 이력이죠. 웨스터민스턴 신학대학 대학원 글로벌 재활상담과정 특임교수 서원선 박사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는 이 많은 이력들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장애인 재활 분야의 기여를 하고 싶다는 서원선 박사의 활기찬 이야기, 오늘 포피 초대석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원선입니다. 네, 제 소개가 어떠셨나요? 너무 정확히 해주셨고요.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청취자분들에게 직접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원선이라고 하고요. 소개받은 대로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글로벌 재활 상담 과정을 맡고 있는 서원선입니다. 네, 이제 오늘 어디서 여기 오는 길 멀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제가 지금 경기도 군포에서 왔고요. 네. 예, 차로 왔는데 한 시간 반 정도. 네, 네. 걸렸어요. 1시간 반 정도 오셔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잘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국회의원 비서관도 하셨고 또 연구원 참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올해부터 이제 교수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강단에 서게 된 소감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강단에 선다는 게 한편으로도 책임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의하고 계신 글로벌 재활 상담 어떤 분야인가요? 재활 상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장애 때문에 이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 네.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재활을 해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상담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글로벌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재활 상담이라는 거, 그리고 장애인은 전 세계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기준에 맞춰서 국제적인 재활 상담을 하기를 원해서 글로벌이라는 재활 상담 과정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특히 강단에 서기를 원하셨다고 굉장히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일 어떤 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원한 것은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학생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말로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런 교류를 너무 좋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교사가 꿈이었는데 이제 그 꿈보다도 지금은 이제 비슷한 꿈이죠. 그렇죠. 네, 강단에 서게 됐고요. 네, 그래서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 들어봐도 차분하시고 되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을 하면 되게 좋겠다 느낌이 드는데 실례지만 너무 이렇게 말을 조근조근히 하시면 좋을 수도 있겠다 학생들이. 그래서 실제로 강의할 때는 네.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힘있게 해야 되고요. 네. 농담도 해야 되고 그렇죠. 재밌게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강단에 서기까지 참 오랜 시간, 또 긴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는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서게 되셨어요? 제가 우선 8년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네. 이제 일을 했어요. 네. 재활 상담사로. 그게 총 합쳐서 한 8년 정도 되고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2010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거의 한 5년 정도 참 좀 어찌 보면 긴 세월이긴 한데 네. 어려움이 좀 개인적으로 좀 많았었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재활 상담을 했지만 이렇게 반겨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번 특히 이제 직장 관련해가지고 직장이 안 되고 뭐 면접을 받지만은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게 좀 어려웠었죠, 개인적으로. 네. 예. 그래서 좀 긴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이제 학생들을 지금 가르쳐 오고 계시잖아요.
예예. 네, 어떠세요? 일단 3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하고 싶었던 거라서 뭐 즐겁기도 하고요. 학생들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보다는 학생들한테 그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 느끼셨던 그 소외라든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학생들도 절 잘 따라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재활 상담이라는 분야에서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이야기들. 전달할 수 네. 있어서 어. 너무 좋은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강의하시는 뭐 과정에 각국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다른 특징들이 분명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이야기 좀 특징들 좀 들려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학생들이 그 나이지리아하고요.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네. 케냐, 케냐. 탄자니아 그리고 네팔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 있는 분들이시네요. 예. 네.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아프리카 쪽인데 이 친구들하고 쭉 수업도 해보고 해보니까 네. 문화적으로 뭐 차이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게 네. 우리나라 문화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도 많구나. 예.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해 보이던가요? 일단 예를 학생으로서 들자면,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학생들은 어쩔까. 근데 뭐 학생이 가져야 되는 뭐 책임감 그래도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 책임감.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있어서 예, 그리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너무 높아가지고 남다르군요. 네네. 오히려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학업에 임하는 태도는 문화에 상관없이 같다 이렇게 들리네요. 제 얘기 그 얘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재활 상담. 이 사실 재활 상담이라는 게 상담이란 부분은 사실은 뭐 아까 좀 단순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그냥 단순한 상담과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재활 상담은 주 대상이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장애인들이겠죠. 네. 저도 장애가 있지만 네. 장애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상담이나 뭐 다른 기술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사회 자립이나 재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뭐 연계를 해줘야 되고요. 인적 물적 그쵸. 네트워크라고 하죠. 예.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옹호라고 해서 건의공호, 장애인이 뭐 차별받거나 편의시설을 이용에 대해서 불편을 하면 네. 그런 것도 대신 건의공호도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담하고 다른 부분은 주 대상이 장애인이고요.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인력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 세계 네. 각국에 있는 학생들, 우리나라 학생 포함해서요. 나가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재를 기르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장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들려지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서원서 박사님이 강의하고 있는 글로벌 재활 상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눠봤는데요. 박사님은 한국 시각장애인 중에선 처음으로 미국에서 재활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또 재활 상담사로 또 활동을 해오셨죠. 자, 그 학업의 과정을 통해서 박사님이 걸어오신 어떤 일들에 되짚어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데 일반 학교를 다니셨어요. 예, 일반 학교를 네, 갔습니다. 그 선택하게 된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그 전에 어떤 지금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왜 시각장애 되셨는지도 좀 얘기해 주시고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는 한 7살 때쯤 발견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초등학교를 갔는데 교재나 아니면 칠판이 안 보이니까 선생님께서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처음 발견한 건 한 7살, 8살 그 무렵이고요. 네. 근데 처음에 안 거는 시신경 위축이라고 했어요. 시신경 위축. 네, 시신경 위축.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반 교재 보는 게 어려웠고 이제 뭐 사물 형체나 정도 보였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안 좋아져 가지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녹내장까지 와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왼쪽은 이제 실명이고요. 이제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뭐 빛 정도 보이는 정도. 불빛. 예. 근데 이제 맹학교를 가지 않았던 이유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그래도 일반 학교에서 학생
장애 없는 학생들하고도 공부해 보는 것도 아.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일반 중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그 당시가 90년대인가요? 90년대 초반 중반 정도죠. 예. 그렇다면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일반 학교 다니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돼요. 네. 이제 첫 번째가 안 보이니까 선생님한테 특히 이제 중간 기말고사 볼 때 네. 크게 좀 확대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의외의 대답은 그 학교에 학대 복사기가 없어서 못 해준다. 어렵다. 네,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답안을 제출한 적도 많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공부는 했는데 제대로 평가를 못 받으니까 네. 그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은 이 일반 학교다 보니까 저만 시각장애인이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이제 따돌림 같은 경우도 경험을 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반 학교 다니면서 시각장애 학생으로서 어려웠던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적 지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때는 뭐 없었잖아요.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시각장애 학생한테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네. 거의 집에서 해결했죠. 집에서. 어머니가 녹음하고 뭐 어머니가 녹음 도서 만들어주고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뭐 자료 찾아주고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대학교 다닐 때도 거의 도서관을 같이 다녔어요. 어머니랑.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가족에서 뭐 물적, 심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얘기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다양한 뭐 지금 말하는 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그런 뭐죠? 일반 학교 다니는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그리고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됐었던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지관이 지금은 그래도 활성화가 돼 있지만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복지관이 그런 기능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대학을 가게 된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고등학교 나오시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건가요? 아니면 바로 미국 가신 건가요?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예. 네. 그런데 미국 가신 거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가 꿈이어서 영어 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도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다 옛날 얘기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심신의 장애가 있으면 그 교육 공무원 아니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정말 옛날 얘기네요. 예,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닌데.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불과 20년 전, 10년 전인데. 한 5, 6년 네. 전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듣고서 또 한 번 좌절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미국을 가면 장애인한테 잘 돼 있다더라. 그래도 미국을 가면. 예. 그리고 학교도 장애인 학생들한테 지원이 잘 된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나도 좀 준비를 해서 미국 가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분야를 공부하셨어요, 가셔서? 미국 가서 재활 상담이라는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재활 상담. 예. 그 이유는요?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재활의 목표가 직업을 통한 직업 재활이거든요. 네. 장애인들이 직업 갖고 일하는 걸 가장 좋은 재활 모델이다. 모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걸 경험을 해서 졸업 이후에 진로가 없다 보니까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장애인한테. 근데 또 마침 재활 상담이라는 것을 접하게 돼가지고 그렇다면 나도 미국에 가서 선진적인 뭐 교육 체계 아니면 서비스를 직접 좀 몸소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어서 재활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개인의 아픈 씁쓸함이 녹아져 있는 그런 또 그 과정이었네요. 예. 그렇다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미국에 갔더니 그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이 잘 돼 있었어요. 학교에서 녹음 도서가 뭐 금방 지원이 되고 네. 요즘에 보편화돼 있는 컴퓨터로 스캔해가지고 문서화하는 거 그게 뭐 빠르면 하루 만에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도서관에 가도 안내 도우미가 있어서 책 같은 거 다 찾아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가 2000년도 초반인데도
벌써 그 정도로 지원이 다 되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편화돼 있는 뭐 그 화면 독서 프로그램 네. 그런 것도 이미 그때는 다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스크린 리더라든지. 예. 네. 그래서 신세계를 경험하시는 건데요, 어찌 보면요. 그 첫 느낌은 지금도 네. 생생합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제가 표현하시다면? 그 대학교에 있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실에서 네. 그 음성 지원 프로그램하고 네. 확대 프로그램 처음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런 게 세상에 있구나. 세상에. 예. 그래서 네. 그런 기구 뭐 보조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가족 구성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안 계셨지만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 썼었죠.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세계와 다른 세상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셨겠어요. 네. 상당히 처음엔 매력적이었죠. 상당히 처음에는요. 예. 네.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니까 공부가 쉬운 게 아니구나. 이제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어려웠지만 그래도 첫 느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어려웠던 얘기를 잠깐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또 어려웠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경우는 이제 수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어려웠고요. 근데 시각장애인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그 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이동이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그 식료품 가게에서 장을 봐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자주 못 가서 네. 집에 있는 콘플레이크를 물에다 말아 먹은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많이 어려웠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미국은 여기 땅이 크다 보니 차가 아니면 사실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차 없이는 공부적인 부분보다 어떤 그 외적인 부분이 좀 달라서 힘드셨군요. 생활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졸업을 하시고 나서 이제 텍사스 주 정부 재활 상담소로 일하셨잖아요. 예. 그 어떠셨어요, 일하실 때요? 일할 때 처음에는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고요. 제가 처음 일해보는 건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제 배운 거니까. 그래서 재활 상담이라는 게 미국은 되게 보편화가 돼서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옆에서 조력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의 일을 하려고 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주정부라는 곳에서 일한 그 경험이 지금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장애 정책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녹여내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클라이언트가 사실 비밀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상담 사례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제가 여러 상담 사례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만 맡은 건 아니고요. 저는 전체적인 장애인들을 다 맡았던 재활 상담사였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중증 이제 휠체어를 타시는 분인데 저희가 그 재활 상담과 저희 그 주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서 자립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1년 이후에도 연락을 해주시면서 감사하다 아니면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연락을 받을 때 그때 감동적이었죠. 어떤 그 내담자와 상담자가 아닌 계속 연락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된 부분도 좀 되게 남다르셨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을 듣고 계시고요. 웨스터민스터 대학 글로벌 재활 상담 과정 서원선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우키구나. 잘 지냈어? 난 잘 지냈지. 오빠는? 나야 뭐 보람차게 지내고 있지. 그래? 뭐 하는데? 포피 채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DJ 하고 있어. 뭐? 나도 포피 채널에서 영상 해설 하고 있는데. 뭐라고? 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에 방송하는데. 그럼 그게 오빠였어? 나는 화요일 금요일에 영상 해설하는데. 그게 너였니? 내 옆에서 방송 같이 하던? 미안해. 옆에서 같이 방송하는데 몰라봐서. 그래, 지금은 괜찮다고 해줄게. 대신 우리 방송 홍보 좀 같이 해볼까? 그래, 같이 하자. 여러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 권순철 DJ가 내 손을 잡아야라는 이름으로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금요일은 이창훈 아나운서가 포피 초대석을 진행하고요. 네, 저는 화요일, 금요일에 영상 해설사로 출연해요. 재미있는 코너들도 알차게 꾸며놨으니 많이들 찾아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KTV 홈페이지 ktv.go.kr/라디오 또는 팟빵.com/live/ktv 그리고 넓은 마을 기타 자료실 4413번에서 바로가기 파일을 다운받아 들으실 수 있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여러분은 지금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신대 글로벌 재활 상담 과정 서원선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박사님이 미국에서의 그 긴 학업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박사님의 전문 분야인 재활 상담 분야에 대한 궁금증도 한번 좀 풀어보고요. 앞으로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박사님의 꿈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뭐 나름 장점도 있었고요. 네. 주위에서는 미국에서 정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저를 지도해 주시고 이렇게 감독해 주셨던 미국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그 교수님이랑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미국에서 배웠던 뭐 교육 아니면은 재활 상담사로의 경험, 너가 여기서 그것을 계속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서 너와 같은 장애인 아니면 미국보다는 그래도 발전을 더 해야 되는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큰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값질 수 있겠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계속 그게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남아있는 것도 좋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서 배운 거 아니면 경험한 것들을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을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 같았으면 잘 배우고 잘 누렸을 텐데 그리고 사실 한국에 오면 그 현실이 다 아시잖아요. 이런 현실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고 좀 더 힘들 수 있는데 그걸 결심하신 부분이 참 놀랍기도 하고요. 자,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재활 상담사 활동하시면서 경험했던 그 미국의 장애인 재활 시스템 중에서 혹시 이 한국에 적용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바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등급제 문제 관련해서 장애 등급제라고 있죠. 네. 미국은 장애 등급이 없는 국가고요. 등급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필요한 재활에 필요한 것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라는 거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는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들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맞춰야 되는데 미국은 프로그램을 장애인이 고를 수가 있어요. 장애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택을 네. 할 수 있어서 그 선택의 폭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활에 필요하다면 원하는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이 가능한데 그러한 서비스 전달 시스템 그리고 등급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어떤 정해놓고 이거 해라고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장애인들이 이걸 원합니다. 그 니드에 맞게 욕구에 맞게 만들어진 어떤 전달 체계로 바꾸고 싶다. 이 말씀을 정리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박사님이 보시기에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건가요? 쉬운 질문이 아닌데요. 어렵죠.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장애인이 사회에서 재활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장애인의 그 내면적인 자신감이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제 학창 시절 대학원 그냥 그만두고 다 접고 싶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고 일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포기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 분들의 도움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저 혼자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장애인 스스로 우리 스스로 능력을 좀 기르는데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전문적인 영역 아니면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는 것도 재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네요.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멘탈이 강해져야 된다. 예, 두 번째 부분은 단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정리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했죠. 예, 자, 앞으로 이루고 싶은 서원선 박사님의 어떤 꿈, 비전은 어떤 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재활이나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네. 제도나 정책을 좀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심리적 아니면 정서적으로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글로벌 재활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궤도에 세워서 그 국제적인 재활 상담사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양성한다 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직업재활, 심리재활, 사회재활, 참 자립에 대한 부분 정말 많을 텐데 이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상담 여건, 초기 상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잘 가르치시고 잘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이게 조근조근 말씀하셨는데 저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이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포피 초대석 이렇게 너무 영광입니다. 예, 예. 말씀 워낙에 듣는 분들에 있어서 좀 차분하게 하시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자립생활 재활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무튼 좀 어떻게 좀 박사님 만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직업재활에 또 자립재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인간이 재활을 하고 또 자립생활을 통해서 직업을 갖고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먼 길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웨스터민스터 대학 글로벌 재활 상담 과정 서원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KTV에서 제작한 카메듀스의 영상 미학을 영상 해설로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홍옥희 영상 해설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찬 인사. 네. 힘차죠. 네. 네. 오늘 이렇게 힘이 들어갔죠? 배가 불러서 그런가요? 우키 씨, 네. 제가 지난주에 아무 말도 안 해서 좀 삐지신 것 같아요. 아닌데. 머리 스타일도 변했다고 들었는데요. 머리 스타일 변한 거를 몰랐잖아요. 방송 끝나고 알았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변해졌어요? 원래 그냥 좀 잘랐어요. 원래 뭐 어깨보다 좀 더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단발 정도로 잘랐다. 왜 잘랐어요? 봄이라서요? 아니요, 제 의도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싹둑 이렇게 됐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고. 네. 아무튼 창훈 씨도 오늘 굉장히 뭔가 가벼운 옷차림으로 왔어요. 네. 뭔가 뭐 사회인 야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차림으로. 네, 바람막이 잠바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를? 네. 아주 가볍게 입어야죠, 봄인데. 네, 신발도 새 신발 샀다고 이게 자랑도 하시고. 괜찮죠? 네. 신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마음에 들었죠. 네, 들어오자마자 저 신발 어때요? 이렇게. 안녕하세요보다. 안녕하세요보다 신발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이창훈 씨. 네, 청취자분들이 저를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좀 제대로 좀 소개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제대로 소개를 해주시면 네. 창훈 씨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멀끔하게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이창훈 씨가 옛날에 창훈 씨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뭐 창훈 씨를 주인공으로 누굴 쓰느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네. 배우 후보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승호였나? 아니에요. 누구죠? 유승호 씨 아니었고요. 네. 뭐 미키 유치원 씨도 있었고 미큐찬. 이재훈 씨도 있었고 야, 김수현 이재훈. 씨도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멀끔하게 생겼을 거지. 네. 이재훈, 이키우찬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어떻게 표현하면 그냥 멀끔한 남성? 네, 그냥 멀끔한 뭐 훈남과 훈남의 사이랄까. 무슨 말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더 이제 저 어렵게 만들어 주셨네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 미학 내용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요. 그 사람들의 생활 속을 파고드는 예술 장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인이요? 네, 예술 장인. 네. 왠지 예술하면 나와 거리가 멀다, 아니면 뭐 고급스러운 취미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나오는 예술가가 펼치는 예술 세계를 보면 예술이 그렇게 먼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활과 가까울 수 있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럼 먼저 처음 영상부터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동물왕 금속, 금속은 세다. 친구는 금속은 누구니까 머리 쪽으로 이렇게 반을 머리 쪽으로 돌려주면은 몸 길이가 적당한 비율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모양이 김밥을 먹고 나면은 그 남는 알루미늄 호일을 대체적으로 버리는데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을 만들어서 빈 캔이나 또는 빈 병 위에다가 장식을 하면은 물자도 재활용하고 또 자연을 생각하면서 조용 감각을 익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아이들 소리도 나고 네. 뭔가 뭐 뚝딱뚝딱 소리도 나고 네. 뭔가 뭘 캔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하고 뭐 잠깐 좀 머리 혼란스럽긴 한데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상은 먼저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군요. 사투리가 없어가지고 몰랐네요. 그러게 사투리를 안 쓰시더라고요. 네. 이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5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화면 왼쪽에 자막이 먼저 뜹니다. 나는 예술가 상인.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술가 또 상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네네. 그 예술가이자 상인이다 하는 이유가 이따가 나중에 나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선생님은 아니고 예술 멘토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하고 있고 책상 위에는 음료수 캔이 하나씩 있어요. 캔이요. 네. 버릴 만한 캔, 그냥 다 마시고 다 버릴 마시고 만한 캔을 찌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미술 교육에 활용하겠다 이런 건데요. 네. 그 외에 필요한 도구들이 쭉 있는데 펜치랑 나일론 끈이랑 망치랑 나무 조각 등등 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아이들에게 호일을 가지고 무언가 만드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네. 호일이고 뭐 김밥 싸서 남은 그렇죠. 거, 버릴 만한 거 네. 그런 호일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느냐면 일단 이 호일을 뭉쳐가지고 막대기처럼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새의 몸통으로 만드는 거에 이리저리 구부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호일을 또 쫙 펴서 만들어가지고 그 몸통 위에 붙여서 날개를 만들어요. 쫙 편 날개. 네. 이렇게 해서 호일로 새를 만든 거죠. 새를 네. 그렇네. 네. 새를 만들었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나일론 끈을 망치로 두드려서 펴요. 네. 이거 또 나중에 또 의도가 있거든요. 저 의도가 참 많이 깔려 있군요. 영상은요. 네. 네. 그래서 완성된 작품이 뭐냐면 그 새 한 마리는 나무 기둥 위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나일론 끈으로 기둥과 연결을 해서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새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일론 끈이 빳빳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만 놔도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이렇게 네.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되게 애들이 진짜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화려하진 않지만 평소에 아이들이 쉽게 버리는 물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술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일깨워주는 교육이고 인터뷰에도 그렇게 하죠. 우와, 그 참 버리 전에 다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재미도 좀 있고요. 네네. 또 재활용도 되고 미술 교육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냥 도움도 아니고 큰 도움. 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가끔 여기서 김밥 먹는데 네. 호일로 이런 거나 잘 버리잖아요, 맞죠? 만들어봐야겠어요. 만들어 선물로 줄게요. 버리지 마세요. 누구한테요? 창훈 씨한테죠. 저한테 준다고요? 네, 버리지 마세요. 다음 영상 볼까요? 네. 이 공예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살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장을 통해서 이런 문화와 예술이 하나가 돼서 생성이 되고 그게 소비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의미가 더 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가 나온 영상이 되게 짧네요. 네, 이번은 짧죠.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 남자의 작업실이 나오는데 짧게 그냥 지나가는 수준으로 소개가 돼가지고. 네네. 네, 아무튼 이 작업실은 특이하게 그 대구에 있는 방천시장 안에 있어요. 방천시장이 있구나. 네, 시장 안에. 이 시장 안에 별따 공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구리를 불로 녹여서 그 나무 조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시장에는 여러 사람이 오고 가고 그만큼 여러 삶이 있는 현장이니까 이곳에서 문화와 예술을 소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작업실을 차렸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분이 예술가 상인인 거예요. 시장에 있는 예술가 상인. 뭘 파느냐? 예술을 판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뭘 팔까요? 궁금한데요. 네, 다음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들이 쭉 소개되거든요. 일단 영상 들어볼게요.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건강이 어떻고 뭐 집에 아들 딸이 어떻고 이런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나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면은 처음에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문화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생활 속에서 가깝구나, 친근감을 느끼면서 이제 저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으니까 훨씬 더 그런 데서 이제 공감대가 넓어지면서 아유, 너무너무 고맙고 좋지. 안 그러면 우리 저런 미술 구경도 못 하잖아요. 지금은 첫째 젊은 사람 구경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 엄청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오게 되면은. 정말 알겠어요. 네, 좋으니까. 이번 영상을 듣고서야 네. 이제 대구구나 알겠어요. 그 전까지는 사투리가 안 나왔잖아요. 새로운 발견이죠. 이런 걸 듣고 계셨구나. 사투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니까 대구라고 하는 어떤 표지가 없더라고요. 아주 날카로운 기였어요. 네. 아무튼 이 영상에서는 그 그림이 계속해서 소개되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었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근데 사투리 듣고 계셨고. 네, 이 남자는 그 시장 전체를 하나의 도화지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데요. 네. 심지어 가게 안에 벽이 있잖아요. 네. 그 벽에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 한가롭게 풀을 뜯는 소, 그리고 해바라기, 그리고 수비를 날아가는 새, 이런 그림들이 그려 있어서 되게 가게가 굉장히 낡았거든요. 자연 친화적인 걸 많이 그리시네요. 네네네. 이 낡은 가게가 굉장히 뭐랄까 화사해 보인달까? 화사한 느낌. 네, 이 그림 덕분에 뭔가 뭐 인테리어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이제 시장을 쭉 둘러보는데 이 남자가 가게 안뿐만 아니라 가게
셔터에도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동화같이 예쁘고 정이 느껴지는 그림인데 그 바닷속을 잠수함을 타고 구경하고 있는 가족, 아니면은 접시 위에 올려진 물고기 그림, 아니면 식탁에서 식사를 하려는 다람쥐 그림 같이 뭔가 동화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그림들이 있고요. 그리고 종이에 시장의 모습을 펜으로 스케치한 그림도 영상에 쭉 소개가 됩니다. 네. 처음 나온 스케치는 떡집인데요. 이 여러 가지 떡들을 좌판에 놓고 가게 문에는 떡 종류들을 써놓고 상인이 앉아서 무언가 열중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보니까 펜으로 이렇게 대충 슥슥슥슥 그린 그림인데 딱 보면 정감이 느껴진다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주인 실제 모델인 거죠? 네네, 실제 떡집인 거죠. 와, 근데 모델인 그림을 보면 되게 또 기분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제 모델로 한 영화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연락이 없습니다. 아쉽네요. 미키우천 미키우천 이래서 그래. 미키우천이라뇨. 더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 대부분 다 안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그 시장상인 인터뷰가 또 나오잖아요. 네. 이런 가까이 있는 그림 덕분에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그림을 볼 수 있고 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기가 넘친다. 그렇죠. 네. 이 말을 하신 분이 아까 그 떡집 그림의 실제 주인 떡집이에요. 그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네네네. 그렇구나. 자기가 모델이 된 거죠. 그렇죠, 모델이네, 모델.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저희가 영상미학에서 굉장히 많은 시장들을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가 있었죠? 저는 지난주에 봤던 청년몰 청년몰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수원의 목골 그렇죠, 시장 목골 있었고 시장 있었죠. 거기는 뭐 라디오 방송도 하고 맞아요. 합창단도 네. 하고 네. 여러 가지가 있었던 네. 이렇게 독특한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의 방천시장은 그림 보러 시장에 간다. 그림 보러 간다.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네. 네, 그렇겠다. 이제 이분이 시장을 펜으로 스케치한 그림이 또 다른 그림도 쭉 나오는데요. 먼저 실제 가게가 나오고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 연이어 나오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렸다는 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 그림은 북어 그림인데요. 북어. 네. 북어는 명태 말린 거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잘 안 네. 먹어서 그렇지. 네네. 네. 아무튼 이 좌판에 쭉 깔아놓은 북어 말린 북어를 보면서 북어들이 한데 모여 노래 부른다는 식으로 해서 북어 합창단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야. 왜냐하면 북어가 보통 이렇게 입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하고. 네, 벌어져 있고 북어들이 이렇게 다 위쪽을 향해서 눕혀놨어요. 그래가지고 입을 벌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창단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절묘하네요. 네. 아이디어가 있죠. 괜찮다. 그리고 실제 쌀집과 그 쌀집을 그린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에는 어린아이가 새들한테 모이를 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요. 평화로운 느낌. 네, 뭔가 한낮에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아이가 새들한테 모이를 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지금 이 느낌이네요. 지금 방송 들으면서. 지금 느낌인가요? 저는 전혀 연상이 안 되는데. 연상 한번 해봐요. 우리 방송이 그런 느낌인가? 우리 방송은 무슨 아니죠. 느낌이죠? 무슨 느낌인지를 이거 넓은 마을에 올려달라고 해야겠다. 우리 방송은 그 2시, 3시 느낌이죠. 네네. 아무튼 이런 네. 그림들을 다 한데 모아놓은 방천 갤러리가 있어요. 이 시장의 모습을 그림으로 기록해서 갤러리에 전시해 놓은 거죠. 그 갤러리에 있는 그림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요. 더 나와요. 그 집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그 집 벽을 타고 덩굴들이 엄청 이렇게 수북하게 자라서 수북하게. 시골 같은 정감이 느껴지고요. 아하.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은 깨를 볶고 기름을 짜는 기름집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그림. 냄새, 깨 냄새 난다. 기름 냄새. 그리고 한산한 시장 거리와 전봇대 그림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유명한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고요? 네, 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게요.
예술이 없으면 인간의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장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떤 문화를 표현할 수가 있고 예술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큰 보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만 딱 봐서는 이게 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요. 네, 왜 유명하냐면 이 어. 방천시장 옆에 가수 김광석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구잖아요. 네, 대구. 왜냐면 이 어. 김광석 씨의 고향이 대구라고 해요. 아, 점점 더 멀어. 네. 아, 그 노래 김광석 씨. 네. 서른즈음인가요? 네, 맞아요. 굉장히 명곡이 많죠. 아, 맞아요. 그래서 대구가 고향이라서 고향이 대구였어. 몰랐네요, 저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를 기리려고 벽화거리를 만들었어요. 야. 정확히 말하면 이 거리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 야. 길입니다. 이 노래 김광석 다시 부르기 이런 앨범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맞아, 다시 그것도 부르기. 있었죠. 맞죠? 네, 네. 아 그렇네. 다시 그리기 바꿨네. 패러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복합적으로 만든 것 맞네요.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기니까 벽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추억하다, 떠올리다 이런 중의적인 표현을 그렇지. 써서 다시 그리기 길이라고 썼구나 네. 생각했는데 다시 부르기, 다시 부르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잘 지었네요 이름을. 아무튼 꼭 가봐야 할 대구의 관광지죠. 그렇죠. 명소네요. 네, 볼거리도 있고 간식거리도 당연히 있고 들을 거리도 있고. 들을 거리도 있고. 아, 괜찮다. 그래서 주말마다 사람들이 엄청 북적거린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솜사탕을 먹으려고 30분을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네, 엄청 사람이 엄청 많대요. 아무튼 네. 솜사탕 먹고 싶네 갑자기 또. 네, 아무튼 여기가 이 김광석 거리인 만큼 다양한 김광석 그림이 있는데요. 네. 기타 치고 있는 그림 당연히 있을 거고요. 있겠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그림. 왜냐하면 김광석 씨가 생전에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라이더였대요, 라이더. 네. 아우.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만들어서 내오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사람이 참 이 포장마차라는 배경 때문에 푸근해 보이고 인간미가 느껴지면서 같이 뭔가 술 한 잔 기울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런 느낌이요? 네. 느껴보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꼭 김광석 그림만 아니라 다른 그림들도 많은데요. 네. 7, 80년대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있는데요. 남학생이 가로등 뒤에서 고백을 하려고 꽃 한 송이를 들고 아이고. 긴장한 채 서 있는 그림이 있어요. 아이고. 네. 굉장히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그림이랄까? 네. 네, 그런 그림 옆에는 그 김광석 노래의 가사를 써서 노랫말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기타 치고 있는 조각상도 있고요. 그래서 나의 노래는 뭐 이러면서 네, 이 조각상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작은 무대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인디 가수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즐기고 싶네요. 계속. 네, 가보면 좋을 것 같죠? 여기서 오늘 영상의 주인공도 벽에 새로운 작업을 또 하는데요. 네. 오선지를 그려서 오. 여러 가지 음표를 그려놓고 그 위에 춤추고 있는 사람 조각상을 붙여놨어요. 조각상이요? 입체적으로. 네. 그래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그림이 된 거예요. 웃기겠다 좀. 네,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신기한지 뒤에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작업 자막이 뜹니다. 우직한 소처럼 희망의 따오기처럼 예술 널리 전하련다. 우직한 소처럼 희망의 따오기처럼 예술 널리 전하련다. 네. 와, 멋있는 말인데 자, 예술을 전하는 방법 또 예술을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네.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실시간 영상 해설 함께 들어보시죠. 대구의 신매초등학교 미술 수업이 한창입니다. 나는 예술가 상인.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 지금은 예술 멘토 수업 중입니다. 미술에 필요한 호일과 각종 도구들. 직접 공들여 재미있게. 호일을 기다랗게 말아서 새의 몸통과 날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모양이
나일론 끈을 망치로 두드립니다. 예술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나면은 그 남는 알루미늄 호일을 예술가상인 이우열. 버리는데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을 만들어서 빈 캔이나 또는 빈병 위에다가 장식을 하면은 물자도 재활용하고 또 자연을 생각하면서 조용 감각을 익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방천시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별따 공방. 이 공예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살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장을 통해서 이런 문화와 예술이 하나가 돼서 생성이 되고 그게 소비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의미가 더 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른 시간이라 아직은 한산한 시장거리.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건강이 어떻고 뭐 집에 아들 딸이 어떻고 이런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나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면은 처음에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아, 문화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생활 속에서 가깝구나, 친근감을 느끼면서 이제 저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으니까 훨씬 더 그런 데서 이제 공감대가 넓어지면서 예술가 상인이 시장을 둘러봅니다. 가게 셔터에 그려진 다양한 그림들. 문화,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아유 너무너무 고맙고 좋지. 대성떡집 이복희. 미술 구경도 못 하잖아요. 지금은 첫째 젊은 사람 구경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 엄청난 토요일 일요일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오게 되면은. 주변 상인들과 네, 좋으니까. 훌륭한 모델의 살아있는 이야기. 선산성회의 저판에 깔린 북어들로 명태합창단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태양쌀집은 아이가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따뜻한 쌀집 그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스페이스 방천 갤러리. 잊힐까 사라질까 남겨놓은 기록. 희망과 따스함, 정겨움이 있는 풍경, 그림을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김광석 길. 벽에 그려진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조각상 옆에 앉아 사진을 찍으면서 감성을 충전합니다. 예술가 상인은 벽에 새로운 그림을 그립니다. 일상 속 예술, 누리고 즐기도록. 예술이 없으면 인간의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장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떤 문화를 표현할 수가 있고 예술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큰 보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직한 소처럼, 희망의 따오기처럼 예술 널리 전하련다. 따뜻한 예술의 세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무슨 네. FM 같죠? 이게 뭐라니까. 어떻게 이런- 느끼셨어요? 네, 저는 우리 방송 중에 목요일에 임성원 씨가 그림 해설해 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네. 우리도 그림 보고 살아요. 그렇죠. 그림도 보고 살아요. 그림도 보고 살아요. 맞아요. 네, 그보살. 네, 그 그거. 보살이죠. 자꾸 헷갈려가지고. 우리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듣고 계시죠? 네. 이런 방송이나 그림 해설 같은 게 더 많아져가지고 네. 시각장애인 분들도 예술을 좀 더 쉽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네. 김광석 씨의 노래를 좀 들어봐야겠다 이번 주에 이걸 생각하면서. 네네. 네. 또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에 김광석 노래와 함께 따뜻한 날씨를 즐기면서 좋을 것 같네요. 어디 가실 건가요? 저는 회식이랄까?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해설 송옥희 씨와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포피 초대석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말이죠.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